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제가 오늘 재판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선자금 사건이라고 하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추가 자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추가 자료도 얻었습니다. 이 추가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은요, 뭐 내일 혹은 모레, 이번 주말 통해 제가 계속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열리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계속 팔로우를 해왔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들을수록 이 녹취록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눈에 팍팍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당장 눈에 금방 띄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내일 모레 또는 일요일까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은 또 계속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조금 신나는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모닝 컨설트,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죠. 자,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지지율이 19%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21% 나왔어요. 21% 나와가지고 꼴찌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탈꼴찌를 했어, 지난주에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19%로 내려앉았고 다시 꼴찌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꼴찌입니다. 일주일 만에 꼴찌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자, 볼까요? 자, 미국의 모닝 컨설트, 미국 모닝 컨설트의 글로벌 리더 어프로벌 레이팅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모닝 컨설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하청을 주는 것 같은데 각 국가별로 번역된 동일한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별, 나이, 지역에 맞춰 가지고 적절히 분산된 사람들한테 표시를 보냅니다. 한국은요, 제가 지금 전해 듣기로는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 5만 명 정도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약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뽑고 있다고 하네요. 자, 뭐 한 2,000명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작네.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그 기본 요건은 충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로부터, 자, 스위스 총리, 멕시코,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탈리, 미국, 벨기에, 에이레, 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독일, 일본이, 일본은 16위,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16위. 쭉 내려서 꼴찌는 누구? 윤석열! 그 앞에는 누구? 피터 피알라, 체코 총리. 야, 스테레 총리는 와 24%로 쑥 올라버렸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러면요,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나렌디라 모디 총리, 알랭 베르세 스위스 총리, 안드레스 멕시코, 앤서니 호주, 아이고 나오고, 조 바이든은 41%나 나오네요. 자, 기시다 총리는 29%. 야, 많이 좋아졌다. 역시 맨 밑에 윤석열 19%, 지지율 19%, 부정평가 74%. 지난주보다 지지율은 2%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2% 올라갔습니다. 어이구, 꼴찌, 또 꼴찌. 윤석열 또 꼴찌. 잘 안 보이세요? 뭐 그러면 다시. 자, 보이십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예, 꼴찌입니다. 혹시나 싶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갑니다. 쭉 보이시죠? 모디 총리는 계속해서 1등이에요. 야, 바이든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고 있네요. 자, 윤석열은 네, 19%로 꼴찌입니다. 한글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19%로 꼴찌입니다. 꼴찌. 예. 보이시죠?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낮네요. 그죠? 역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죠. 자, 지지율 격차 변동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지율 변동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뒤에 취임 직후에만요, 긍정평가, 윤석열이는 딱 한 번, 지난해 지방선거 때만 긍정이 높았고요. 다 부정이 훨씬 높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여하튼 보세요. 자, 윤석열은 취임하고 난 뒤에 딱 한 번, 선거 때 한 번 긍정평가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바닥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락하는 가파르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달 20일, 3월 20일 이후부터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부정평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지난달 하순부터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일 외교의 실패에서 오는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도청 파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대요. 그런데 지금 판국에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이렇게 깽판 치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윤석열 지지율이 콘크리트가 있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놈들이 나팔찍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좀 아니죠. 자, 결국에 지금 현재 국내 여론조사는 그닥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국내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하나는 뉴시스에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35.9%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계속 가파르게 떨어지고는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윤석열 지지율이 36.7%로 나왔고요. 이거는 데일리안, 극우 매체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진짜 황당무계한, 진짜 편파적인 여론조사 공정이 아니라 여론조사 불공정 있나? 거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인데, 거기도 지금 36.7%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지지율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지지율 같은데, 즉 지금 윤석열의 국내 지지율도 모닝 컨설트보다는 높으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락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지난 2월 넷째 주 이후 계속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 하락세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직후에 윤석열 지지율이 뭐 20%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고요. 또 뭐 그 이전에도 좀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만, 자, 그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을 강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강남과 TK에서도 점점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와요. 게다가 뭐가 있느냐, 다음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미 50%를 넘어선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너무 깽판을 쳤기 때문이죠.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글쎄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 왜? 민주당이 뭔가 좀 하려고 그러고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설친다? 한동훈이 설친다. 그래서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의 지금 돈봉투 사건 수사는 짜집기 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고 녹취록을 들려줬는데 이 녹취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게 하루에 이어서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라 약 일주일간의 시간차를 두고 각각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 것들을 짜집기 한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개된 자료 자체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검찰이 공개를 했고, 이게 무슨 증거라고 공개를 해. 이거 국민들 속이는 거잖아요. 자, 그걸 공개를 했고 언론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그걸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치 돈봉투 돌린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이게. 더 웃기는 거는 뭐냐, 뭐 검찰이 지금 내놓은 것처럼 그게 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쭉 주고받은 얘기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거기에 돈봉투라는 얘기는 없어요. 봉투라는 얘기는 있어도 돈봉투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치 이걸 희한하게 끌어다 붙여서 이게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대로 가면은 법정에서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 그럼에도 이 사건을 터뜨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이거라도 지르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의 하향세, 그리고 여론의 흐름을 도저히 반전시킬 수 없다고 보는 거야. 뭐 이런 수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검찰은 생각을 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검찰은 윤석열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 위기를 야당, 민주당에 대한 탄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통한 탄압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두들겨 맞고,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두들겨 맞고. 인천의 모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운운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의원도 이번에 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모양이더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홍천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뭐예요 이거?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야? 아닙니다.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이 있는 한 야당 의원 누구든, 야당 정치인 누구든, 아니 진보 민주 진영의 누구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가 일제치하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예. 이제 좀 정신이 들었을래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박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오늘 이원욱이 그 선거법 관련해선 전원위원회,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에 나가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 국회의원 30% 줄이자 그랬대. 아, 10%, 30명 줄이자 그랬대. 지거나 줄이라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명까지 안 줄이고 이원욱 한 명만 좀 줄이면 좋겠어. 자, 가리노님, 저는 마음판에 이미 도장 꽉 찍어놨어요.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검찰, 언론, 회사, 딴 나라당 척결 대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열심히 좀 싸우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매일 저녁 여러분들과 만나면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동우님, 이제 개검 주장 국민들이 믿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야 원래 안 믿었지만 일반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라는 분들도요. 검찰 얘기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아유, 또 저러나 보다. 자, 그만큼 검찰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주제,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지지율 19%였습니다. 이어서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